뉴스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아침 뉴스 브리핑의 제목은 국민을 속이지 마라. 국민연금의 진짜 문제는 독점이다. 이것이 제목입니다. 지금 시각은 2022년 12월 9일 금요일 오전 7시 23분을 지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월드컵 축구 국가대표팀이 귀국을 해서 어제 그 청와대 영빈관에 가서 대통령과 함께 만찬을 했습니다. 기사를 보여드립니다. 손흥민 선수가 원래 우리 대표팀의 주장이 손흥민이니까 손흥민 선수가 주장 완장을 대통령 팔에 채워주었다는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8일 카타르 월드컵 축구 국가대표팀을 청와대 영빈관으로 초청해 만찬을 함께했다. 환영 만찬에는 주장 손흥민 선수를 비롯한 이 21명의 대표팀 선수들과 파울로 벤투 감독 등 코치진 지원 인력들이 참석했다는 겁니다. 지금 이 사진은 뭐냐면 손흥민 선수가 자기가 차고 있던 완장을 대통령 팔에다가 채워주고 주먹으로 이렇게 악수를 하는 대신하는 모습입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사진을 좀 주의 깊게 봐줘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요거 뭔지 아십니까? 하얀 거 이거 마스크입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이 행사를 할 때 들어올 때는 마스크를 하고 들어왔어요. 그 다음에 들어오고 나서는 정작 들어오고 나서는 마스크를 다 벗었어요. 선수들이 다. 마스크를 손에 차고 있습니다. 그 다음 사진 여러분께 보여드립니다. 자, 이제 윤석열 대통령도 있고, 감독도 있고, 선수들 다 있습니다. 셀카예요. 네. 여기서 마스크 쓴 사람 누가 있죠?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마스크 아무도 안 썼어요. 며칠 전에 대전시장하고 그다음에 충청남도 지사가 마스크 벗자라고 하는데 정부에서 안 된다고 그랬어요. 근데 이건 뭐예요? 이건 뭐죠? 오근호 씨가 아주 비판적인 견해를 발표했어요. 마스크 정신병이라는 제목의 사진 2장을 올렸습니다. 오근호 씨의 페이스북 포스팅입니다. 저도 어제 텔레비를 보면서 조금 부담스럽다. 선수들이 들어올 때 바깥에 좀 마스크를 쓰고 들어오는 거예요. 다 한 30명이 마스크를 쭉 덩치가 커다란 선수들이 마스크 하얀 거 깨끗한 걸 쓰고 쫙 입장을 하는데 좀 부담스러웠어요. 그랬더니 딱 들어오고 나서는 다 벗었어요. 오근호 씨가 마스크 정신병. 벤투와 그 코치들은 노마스크로 입장을 한다. 그리고 그 뒤 마스크 정신병 나라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가 입장한다. 입장할 때는 마스크 썼고 실내에 들어와서는 모두 마스크를 벗어. 이게 뭐 하는 짓이냐. 마스크 정신병 상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제가 비논리적인 일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제가 손에 마스크를 쥐고 있어요. 밖에 이제 점심 먹으러 나갈 때 길거리에서 마스크 안 씁니다, 저. 식당 문 들어갈 때 써요. 문 열기 전에 바로 주머니에서 꺼내서 씁니다. 그 다음에 딱 앉자마자 다시 벗어. 주문을 하려면 벗어야죠. 왜? 주변에서 식사 온 사람 다 마스크를 쓴 상태에서 밥을 먹는 사람은 본 일이 없어요, 저는. 불가능하죠. 불가능합니다. 지금 이게 그거예요. 그 선수들이 쫙 들어오기 전에 마스크 수십 명, 한 30명 정도 되는 사람이 덩치도 크고 그런 사람들이 하얀 마스크 쫙 아마 일괄적으로 나눠줬던 것 같아요. 그 대통령실에서 탁 두고 들어오는데 부담스러웠어요. 아니나 달라? 들어와서 다 벗었어. 그래 놓고 어디다가 했냐? 손에다 다 하고 있어. 손에다가. 예? 보셨잖아요. 손흥민 선수. 자, 선수 보셨잖아요. 손에다 하고 있는 거. 그리고 그 다음에는 얼마나 기분 좋아요 지금. 마스크 여기 지금 마스크 하고 있는 사람 누가 있어요? 아무도 없죠.
소리가 안 들리나요? 저는 소리가 잘 송출이 되고 있는 것으로 여기 지금 나오고 있는데 왜 소리가 안 들린다고 그러죠? 여기서 소리가 제대로 목소리가 송출되고 있는 것으로 지금 표시되고 있습니다. 혹시 잘 들린다고 그러네요. 네, 잘 들립니다. 네. 이제 제발 위선적인 일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위선적인 일을. 이것과 관련해서 제가 지금 여러분께 준비해 드리는 게 있어요. 도시의 생존이라는 책입니다. 유명한 하버드대학교 도시경제학자 교수가 에드워드 글레이즈 교수가 쓴 책에 지금 이 책을 2번째 읽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번 일요일쯤 제가 이 책을 소개해 드릴 거예요. 코로나19가 세계 각국의 도시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가? 마스크는 효과가 있었는가? 백신은 효과가 있었는가? 코로나19가 도시를 변모시킬 건가에 대한 도시경제학자로서의 연구를 했어요. 제가 지금 이걸 2번째 읽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요점 정리를 하고 있어요. 아마 이번 일요일쯤 제가 이것을 여러분께 방송해 드리겠습니다. 자, 위선적인 일은 안 했으면 좋겠어요. 코로나가 위험하면 축구선수 아니라 배구선수, 농구선수라도 대통령이라도 다 마스크 쓰는 거예요. 위험하지 않으면 다 벗는 겁니다. 왜 이렇게 위선적인 일을 하느냐고요. 위험하면 다 쓰는 거예요. 예? 위험하지 않으니까 지금 이런 일을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마스크 다 풀어줘야죠. 그렇지 않은 걸 정치적이라고 얘기해요. 즉 정치적으로 마스크를 이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코로나19를 가장 대표적으로 정치에 이용해 먹는 사람이 중국의 시진핑입니다. 지금 중국의 시진핑 물러가라고 난리예요. 제발 위정자들은, 힘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든지 통제하려고 그런다는 겁니다. 그래서는 안 돼요. 코로나가 위험하다! 그럼 다 쓰는 겁니다. 다 쓰는 겁니다. 마스크 위험하다. 위험하지 않다. 그러면 다 벗는 거예요. 위선적인 일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위선적인 일을 하면 비용이 많이 들어갑니다. 쓸데없는 비용이 많이 들어가. 그것이 국력의 낭비로 이어진다는 겁니다. 저는 방역당국에서 오늘이라도 마스크 전부 실내에서 벗어라! 라고 얘기한다고 봅니다. 아니면 청와대에서 용산에서 사과문을 발표해 줍니다. 우리가 마스크 써야 되는데 안 써서 죄송합니다. 사과합니다. 라고 사과 성명을 내야 한다는 것이죠. 그게 올바로 된 국가 아니에요? 다음 뉴스합니다. 노정희 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이 무죄를 선고받았어요. 조선일보 기사입니다. 노정희 전 선관위원장 대선 사전투표 부실 관리 부실 무혐의라는 겁니다. 기사를 읽어드립니다. 20대 대선 당시 코로나19 확진 격리자 사전투표에 대한 관리 부실 책임이 있다며 고발당한 노정희 전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 경찰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 경제범죄수사대는 직권남용, 직무유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노 전 위원장과 김세환 전 사무총장 등 35명에 대해 불송치 결정했다고 어제 밝혔습니다. 경찰은 당시 선관위 관계자들이 투표권자의 투표 행위를 의도적으로 방해할 것으로 볼 수 없다며 혐의 없음을 처분을 결정했다는 겁니다. 사전투표 관리에 미흡한 점이 있을지는 몰라도 범죄의 구성 요건에 해당되기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는 겁니다. 코미디예요 지금? 경찰이 코미디 하나요? 도대체 이 경찰 이분들은 직업이 코미디예요? 여러분 보세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관리위원회의 직무는 관리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그들의 직무예요. 근데 관리를 잘 못했어. 어떤 문제가 벌어졌냐? 투표를 못한 사람도 있어요. 왜? 먼저 투표지 받아나갔기 때문에. 좀 더 기사 읽어드릴게요.
지난 3월 5일 코로나19 확진 격리자 대선 사전 투표 과정에서 투표용지가 쇼핑백이나 바구니 등에 호소하게 보관되거나 특정 후보로 기표된 투표용지가 다시 배포되는 사례가 발생해 전국 곳곳에서 항의가 빗발쳤다. 당시 부실관리 책임 논란이 일면서 고발과는 별개로 김 전 사무총장과 노 전 위원장은 3월과 4월 각각 사퇴했다는 거예요. 코로나19 확진자가 문제가 생겨서 그거 굉장히 많은 논란이 있었어요. 따로 투표를 해야 된다 뭐 이런 거. 근데 받아보니까 먼저 딴 사람 투표한 사람 먼저 투표지가 그대로 들어있어. 그리고 나중에 아이 당신은 벌써 딴 사람이 투표했습니다. 투표 못한 사람도 있어요. 그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업무입니다. 그런데 뭐라고요? 경찰이 하는 얘기를 좀 들어보세요. 경찰 하는 얘기. 투표권자의 투표 행위를 의도적으로 방해한 것으로 볼 수 없어 무혐의 처분했다. 우리가 고발할 때는 의도적이건 아니건 뭐 어떤 것 때문에 고발했냐면 이것 때문에 고발했어요, 여러분. 직권남용, 직무유기 때문에 고발하는 거예요. 지금 중앙선거관리위원 직원과 노정희 선거관리위원장을 무혐의 처분한 것은 똑같아요. 이런 논리하고 똑같은 겁니다. 이태원 참사에서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을 무혐의 처비하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이런 얘기예요. 지금 경찰의 논리대로 따르면 이태원 참사에서 이임재 용산경찰서장이 직무를 태반한 것은 고의성이 없으므로 의도적으로 사고를 나도록 한 것이 아니므로 혐의가 없다라는 것 똑같다는 겁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직무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말라고 우리가 엄청난 세금을 들여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체제를 유지하는 거예요. 따라서 의도적이냐 아니냐는 별로 중요한 두 번째 문제이고 직무를 유기했느냐 안 했느냐가 더 중요한 문제라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려요. 이태원 사고에서 이임재 용산경찰서장이 사고를 낼 의도적인 목적이 없었으므로 무죄다라고 하는 거 똑같다는 겁니다. 이거는. 투표 못한 사람도 있어요. 대선에서. 그리고 투표용지에 열어보니까 딴 사람 투표가 도장 찍은 게 먼저 나와. 먼저 기표한 게 그냥 나와. 그거 하지 말라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그 많은 예산을 다 국민이 지불한 거 아니에요. 직무유기지. 근데 투표를 방해할 의도가 없었으므로 무죄다? 아니, 코미디예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투표 방해 당연한 거 아니에요. 용산경찰서장이 희생자들을 죽으라고 사지로 몰아는 의도적이지 않았기 때문에 무죄다라고 얘기하는 건 똑같다는 논리라는 겁니다. 이거 수사 다시 해야 돼요. 다시 해야 됩니다. 그래서 페이스북에 이런 글이 올라왔어요. 일반 국민들은 모르고 투표지 한 장이라도 가져가거나 훼손하면 기소하고 벌금 물리는 경찰들이 노정희 대형 선거 사기 범죄는 눈을 감느냐, 이런 얘기 당연히 나오죠. 이거 다시 수사해야 됩니다. 이 수사 엉터리예요. 다시 수사해야 합니다. 직무유기가 문제되는 거예요. 자, 다음 뉴스합니다. 국민연금입니다. 국민연금 보험료를 15%까지 올리겠다. 그리고 국민연금을 받는 나이를 62세가 아니라 68세로 올리겠다는 겁니다.
정부는 현행 9%인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2025년부터는 매년 0.5%씩 올려 0.5%포인트씩 높여 12년 뒤인 2036년에는 15%까지 올리겠다는 겁니다. 동시에 연금을 받기 시작하는 나이도 68세로 높이겠다는 겁니다. 국민연금연구원 유호선 선구위원은 8일 보건복지부와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가 공동 주최한 전문가 포럼에서 현행 9%의 국민연금 보험료를 15%까지 점진적으로 높이고 그 다음에 보험료 지급도 68세부터 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국민연금 이사장도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사장의 얘기입니다. 현재 9% 보험료율로는 국민연금 지속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지난 9월 취임한 김태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은 8일 간담회를 열고 이렇게 밝혔습니다. 자, 이 기사를 보고 큰일 났구나 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차규환 변호사의 견해를 여러분께 소개해 드립니다. 차규환 변호사의 견해입니다. 국민연금의 운영 주체를 국가가 독점하고 전 국민 가입 강제를 하고 있다. 인구 감소, 특히 경제활동 인구가 감소하는 현실을 고려하면 이건 지속 불가능하다. 소득세율이 40%를 넘는데 지금 현재도 연금보험료가 9%보다 더 올라간다는 것은 한마디로 국민들을 수탈하는 것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 막말로 어느 개인 사업자가 지금 국민연금이 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한다면 폰지 사기 유형으로 처벌하지 않을까? 경제활동 인구가 감소하고 고령화 시대에 접어들면서 연금 제도는 지속될 수가 없다. 미국에서 사회부조 제도를 도입할 때 17명이 1명을 부양하는 정도였다. 지금 우리나라는 2명이 1명을 부양하는 꼴이다. 조금 더 지나면 1.X명이 1명을 부양하는 것이 됐다. 막말로 자기 부모님은 자기가 부양하면 된다. 연금 개혁에도 경쟁 원리를 도입해야 한다. 미국의 401k 제도 같은 것이나 칠레의 연금 제도 같이 근본적인 개혁이 있어야 한다. 우리 세대는 이제 보험료 불입이 거의 끝났고 몇 년만 있으면 수급을 시작하겠지만 지속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고 있다. 그런데 새 이사장은 연금 수익률을 올리는 것에나 신경 써야 할 판인데 지금 투자 항목들을 보면 남의 돈 가지고 생색내는 짓을 하려고 하는 것으로 보인다. 국민연금 고갈 속도를 더 빠르게 하는 것은 아닌지 염려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제가 국민연금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여러 번 저는 우리나라 국민연금 시스템이 잘못됐다라는 견해를 여러 차례 말씀드린 일이 있습니다. 좀 키워볼까요? 국민연금이 키워지나요? 네, 저는 여러 차례에 걸쳐 국민연금 시스템을 개혁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제가 개혁해야 될 부분은 이겁니다. 독점이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독점을 풀으라는 얘기입니다. 국민연금을 받는 거는 좋아요. 나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 운용을 국민연금, 보건복지부 산하의 국민연금 공단이 거스하는 것은 독점을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저는 시스템을 이렇게 바꾸자는 겁니다. 모든 국민인 소득에서 뭐 9%든 10%든 무조건 연금으로 뛰라는 겁니다. 그런데 연금사, 운용사를 어떻게 할 것인지 본인이 선택하라는 겁니다. 미래에셋을 할지, 삼성생명을 할지, 아니면 외국 뭐 피델리티를 할지, 그건 알아서 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국민이 자기의 미래를 자기가 책임져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운용사를 자기가 선택하는 겁니다. 그러나 강제연금입니다. 강제연금. 그리고 본인이 일정한 나이가 될 때까지는 그 연금을 수급을 받을 수 없다. 그러니까 똑같은 형식은 법은 똑같다는 겁니다. 지금 현재 국민연금을 받고 지급하는 것은 똑같지만 연금을 운영하는 주체를 국민연금관리공단에 맡겨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각자 본인이 나는 이 미래에셋이 이거 참 운용을 잘해. 그럼 미래에셋에 맡기는 겁니다.
삼성생명이 잘해. 삼성생명에 맡기는 겁니다. 교보생명이 잘해. 교보에 맡기는 겁니다. 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운용사 간에 경쟁이 일어납니다. 나는 더 많은 수익률을 내겠다. 그걸 보고 몰리게 되는 거죠, 사람들은. 치열하게 경쟁할 겁니다. 더구나 특히 손해보지 않으려고 노력할 겁니다. 자, 그럼 현재의 국민연금관리공단은 무엇을 해야 되느냐? 재보험사로서의 성격을 띠면 된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어떤 보험사의 사람들이 했는데 원금을 날리게 됐어, 나중에. 그러면 그 재보험사, 그 연금을 날리게 된 것에 대한 원금 정도를 보존해 줄 수 있는 재보험의 성격을 가지라는 겁니다. 이게 독점이다 보니까 그 많은 돈을 가지고 어떻게 투자를 해서 수익률을 높일 건가를 생각을 안 해요. 엉뚱한 생각만 하는 겁니다. 엉뚱한 생각. 국민이 돈을 가지고 표를 얻을 생각을 합니다. 표. 가장 중요한 게 우리나라 정치인들은 이 국민연금, 국민의 돈을 가지고 어떻게 국민들이 노후 생활을 안전하게 만들어줄 건가를 연구하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하면 이 돈을 가지고 내가 표를 얻을 건가를 생각합니다. 대표적인 케이스가 국민연금 기금본부를, 운영본부를 전주로 이전한 겁니다. 전 전주에서 대학 교수 생활을 했어요. 외신이 뭐라 그러냐? 아니, 거기 소똥 냄새 나는 데다가 연금 운영하는 사람 갖다 놓으면 그 운영본부 갖다 놓으면 누가 거기 투자하러 가느냐? 투자금 받으러 가느냐? 왜 그게 전주로 갔느냐? 표를 얻으려고 그런 겁니다. 표. 또 하나, 국민연금을 가지고 자기가 마음대로 주물르고 싶은 겁니다. 여기저기 기업에다가 누구 사람도 보내고 마음대로 주물르고 싶은 거예요. 자, 국민연금 이사장이 하는 이야기를 들어봅니다. 얼마나 한심하고 사악한 인간인가를 지금 여러분에게 보여드립니다. 아니요. 요게 지금 뭘 제가 좀 조금 잘못 만졌어요. 그래서 제가 됐습니다. 이제 찾았어요. 얼마나 사악한 사람인지를 여러분께 보여드립니다. 자, 이런 얘기를 했어요. 국민연금, 민영화 기업 의결권에 적극 행사 나선다는 겁니다. 무슨 얘기인가 하면 국민이 몰아준 국민연금을 가지고 내가 상장 기업들에게 투자하고 그리고 너 내 말 잘 들어. 이겁니다. 이걸 연금 사회주의라고 그럽니다. 그거 하겠다는 겁니다. 적극적으로 하겠다는, 연금 사회주의 적극적으로 하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국민연금을 지금까지 불입했어요. 내가 정부의 국민연금에다가 돈을 맡길 때 그 돈을 가지고 정부가 기업을 통제하라고 내가 시킨 일이 없어요. 그 돈은 내 돈입니다. 내가 언제 내 돈을 가지고 그 정부가 기업을 통제하는데 경영권을 행사하는데 쓰라고 내가 내 돈을 준 일이 없습니다. 하지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내가 미래에셋에 돈을 맡겼다, 아니면 삼성생명에 돈을 맡겼다라고 하면 수익률 높은 데다가 그거를 맡겨. 적극적으로 네가 경영에 간섭해서 수익률을 높여. 그거는 돼. 하지만 나는 정부에다가 내 돈을 맡길 때 이 돈을 가지고 기업을 통제하는 데 네가 써 라고 위임한 사실이 없다는 겁니다. 지금 이 국민연금 이사장 김태현 이사장은 아주 사악한 인간입니다. 그걸 하겠다는 겁니다. 그걸. 국민이 낸 돈을 가지고 연금 사회주의 하겠다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힘이 센 사람이 누구다? 김태현 이사장이죠. 대통령이 아닙니다. 왜? 돈을 제일 많이 갖고 있는데. 그럼 어떻게 될까요? 상장 기업들이 다 김태현 이사장한테 와서 이거 하겠다는 겁니다.
내가 언제 국민연금에 내가 돈 맡겨줄 때 내 돈을 가지고 기업에다가 마음대로 국가가 마음대로 경영권을 행사하라고 위임해 줬죠?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모든 기업은 국민연금에 그냥 목을 매는 겁니다. 국민연금에 가서 사장도 바꾸고 뭐 삼성생명, 삼성 이건희도 날려버릴 수 있고 다 날려버릴 수 있어요. 그럼 뭐예요? 그게 공산주의지. 공산주의 하겠다는 겁니다. 지금 공산주의예요, 여러분. 정신 똑바로 차리지 않으면 대한민국은 공산주의로 가요. 자, 그래서 제가 특별 기획을 마련했어요. 카메라 출동과 김경재 방송이 공동으로 특별 기획을 했습니다. 어떤 기획을 했느냐? 연금 사회주의 적극 막아야 된다라는 기획을 했습니다. 오늘부터 방송을 합니다. 오늘 1부와 2부가 방송됩니다. 특별 기획 연금 사회주의를 저지하라 라고 한 특별 기획 1부 오늘 한 10시에 나갑니다. 삼성 지배구조를 해체하는 삼성생명법. 삼성 뺏겠다는 거예요, 지금. 연금으로. 두 번째, 또 2부도 오늘 계속해서 방송합니다. 오늘 2부의 방송 제목은 국민연금 의결권 행사에서 시작된 연금 사회주의 특별 기획으로 우리나라가 공산화되는 것, 사회주의화되는 것을 막아야 되겠습니다. 국민연금이 김태현 이사장이 국민이 몰아준 돈을 가지고 공산주의 국가로 만들겠다. 이것이 김태현 이사장의 아주 야심찬 프로젝트입니다. 국민이 낸 돈을 어떻게 수익률을 높일 건가를 생각을 안 하고 국민이 낸 돈을 가지고 어떻게 정치적으로 활용해 먹을 건가를 생각하는 사람이 김태현 이사장이라는 겁니다. 절대로 막아야 됩니다. 국민연금 사회주의, 연금 사회주의를 적극 막아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 10시쯤 방송합니다. 10시와 11시 1과 2부를 방송합니다.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지금 할 일이 많은데 왜 이렇게 속썩이는지 몰라요. 정부 부처 사람들이 할 일이 태산처럼 많은데 왜 자꾸 이렇게 문제를 일으키는지 몰라요. 자, 또 참 한심스러운 사람 한 사람 또 보여드립니다, 여러분. 이분 얼굴 보면 딱 아실 거예요. 경찰국 신설 반대한 유삼경 총경이 이렇게 해서 목숨 걸고 막아서야 한다는 겁니다. 아마 징계위원회에 참석하는 것 같은데요. 행정안전국 경찰국 신설에 반대하며 올 7월 전국 경찰서장 회의를 주도했던 유삼영입니다. 유삼영 총경은 8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경찰청 중앙징계위원회 출석에 앞서 경찰국 설치를 당시엔 직을 걸고 막았는데 목숨을 걸고 막아서 했다고 말했다. 이날 유 총경은 경찰국 설치 관련 서장들의 의견을 모으려 한 것인데 이를 불법으로 규정한 것은 문제라며 자신에 대한 징계는 징계권 남용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유 총경은 올 7월 경찰서장 회의 도중 당시 회의를 해산하라는 명령을 받았지만 이를 따르지 않아 직무명령 위반으로 대기 발령됐다. 경찰청 시민감찰위원회는 9월 유 총경에게 대한 경징계를 권고했으나 최근 윤희근 경찰청장이 중징계를 요구했다. 유 총경에 대한 최종 징계 수위는 이날 늦게까지 알려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지금 뭐 징계 수위가 어떤지는 아직 기사가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이번 이태원 사건에서 보면 우리나라 경찰은 정신 딴 데 쓰고 있어요. 이 사람들. 경찰이 왜 존재하는지를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경찰국이 있으면 어떻고 없으면 어때요? 경찰 업무만 열심히 하면 되지. 전 해고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런 것을 당연히 명령을 내렸어요. 군인과 경찰은 명령입니다. 무기를 가지고 있어요. 실질적으로 경찰은 폭력을 행사해요. 그것도 폭력이죠. 합법적인 폭력이죠. 그럼 어떻게 했냐? 강한 명령체계에 따라야 되는 겁니다. 명령을 내렸어요. 아까 기사 읽어드렸잖아요. 해산하라고 하는 명령을 내렸는데 해산하지 않았어. 그러면 군인은 사형이에요. 전쟁에서 군인은 사형입니다. 총살감이에요.
저는 유사명 총경을 해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감옥 보내야 돼요. 그게 국가입니다. 유사명 총경은 해고돼야 하고 그리고 감옥 가야 한다 하는 것이 제 주장입니다. 이게 국가가 아닙니다. 이거 경찰과 군인이 명령을 따르지 않아, 해산의 명령을 따르지 않아, 이거 국가도 아닙니다. 감옥에 보내야 합니다. 여러분 기사 하나 보여드립니다. 매일경제신문 기사입니다. 국민 패널 100명 윤석열에게 직접 질문한다는 겁니다. 국민 패널 100명이 윤석열 대통령과 각 부처 장관에게 직접 질문하고 답변을 드는 자리가 오늘 15일 마련된다. 지난 10월에 이어 생중계로 전 국민에게 공개될 예정이다. 8일 이재명 대통령실 부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윤 대통령은 다음 주 목요일인 15일 오후 국정과제 점검회의를 주재한다. 이 회의엔 국민 패널 100명을 포함한 190여 명이 참석하며 회의 전체 내용은 한국방송 KBS를 통해 중계된다. 윤 대통령이 주재하는 회의가 생중계되는 것은 지난 10월 27일 제11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 이어 두 번째다. 이 부대변인은 특히 이번에는 주제별로 해당 부처 장관 발표를 들은 뒤 국민 패널이 직접 질문하는 시간을 마련한다. 국민 질문에 장관과 대통령이 바로 답변하는 방식이라고 부연한다. 국민 패널은 정책 수요자를 중심으로 각 부처에서 추진받아 최종적으로 선정할 전망이다. 이거 문제 있어요. 문제 있습니다. 경제, 민생, 미래 먹거리, 지방시대 비전 전략, 연금 노동개혁 과제 등 크게 4가지 주제를 놓고 진행된다. 다시 민생 경제, 미래 먹거리, 지방시대 비전 전략, 연금 노동 3대 개혁 4가지를 주제를 놓고 진행된다. 이번에는 외교 안보를 포함해는 다루지 못한다. 내년 상반기에 외교 안보는 다룰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패널 역량을 어떻게 구성하느냐는 봤더니 정책 수요자를 중심으로 각 부처에서 추천받아, 안 봐도 비디오예요. 이런 걸 보고 안 봐도 요즘은 유튜브라고 그러더라고요. 패널 100명을 어떻게 선정한다? 정책 수요자를 중심으로 각 부처에서 추천받아, 부처는 경제, 민생, 미래 먹거리, 지방시대 비전 전략, 연금 노동 교육 부처에서 추천을 받아, 정부 부처에서 추천을 받아 국민 패널이 만들어진다. 공무원이 뽑겠다. 해당 공무원이 뽑겠다는 겁니다. 이런 걸 보고 쇼다. 이런 걸 그랜드 쇼라고 합니다. 그랜드 쇼. 쇼를 하려면 탁현민을 갖다 쓰는 게 낫지 않겠어요? 탁현민이처럼 쇼 잘하는 사람이 있나요? 대한민국에서? 아니, 탁현민이가 제일 낫지. 쇼 하려면. 해당 부처의 공무원이 패널을 뽑아가지고 여러분 이거 제대로 하려면 어떻게 돼야 돼요? 제일 좋은 거는 질문하고 싶은 사람 다 오게 하는 거예요. 사람 많이 오죠. 질문 받는 겁니다. 거기서. 여러분 이 국민 패널 100명 중에 거기서 4.15 부정선거 수사할 겁니까? 라고 물어보는 사람이 나올까요? 거기서 문재인이는 구속시킬 겁니까? 라고 물어보는 사람 나올까요? 거기서 태블릿 PC는 왜 조작하셨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사람 나올까요? 이런 쇼를 왜 하고 있느냐고요. 쇼의 달인은 탁현민이라니까. 동아일보 기자 중에 이기용 기자가 비교적 올바른 칼럼을 쓰고 있습니다.
오늘 동아일보 이기용 기자의 칼럼을 여러분께 소개합니다. 제목도 마음에 들어요. 국민이 모처럼 찾아준 국정 방향을 샛길로 빠져드는 유혹을 떨쳐내야 된다는 겁니다. 자, 지지율이 좀 올랐어. 그런데 곧 까먹을 것 같아. 과거 정권들도 법과 원칙을 강조하다가 적당히 타협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만약 이번마저 법과 원칙 다짐이 호기로운 수사로 끝난다면 균형 잡힌 노사관계는 물론 국민 신뢰는 영영 세울 길이 없어질 것이다. 정치 파업이나 불법 행위로 인해 야기되는 모든 피해에 대해서는 관용 없이 끝까지 민형사상 책임을 묻어라. 지금 뭐 밤을 연대 뭐하고 싸우고 있는데 그쪽에서 아예 뭐 대충 협상합시다. 거기에 끌려 들어가지 말라는 거예요. 첫 번째. 그게 첫 번째입니다. 적당히 타협하지 말라. 불의의 세력하고. 두 번째. 문정권 청산이 확실하게 이루어지지 않았어. 그거 빨리 해야 돼. 울산시장 선거 개입, 원전 폐쇄, 대북 의혹, 딸 부부, 문재인 딸 부부, 태국 이주. 이런 거 왜 수사 안 해? 이거 수사해. 세 번째. 간신들의 꼬임에 빠이면 안 돼. 이렇게 간신들이 얘기한다는 것이, 대통령님, 지금 국민의힘 당에는 연고가 아무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당을 이번에 탁 틀어주세요. 그래서 검사 출신을 딱 데려다가 공천도 주고 당을 꽉 장악하세요. 당권 다툼은 낡은 관점에 찌든 눈으로 바라보는 그들의 속삭임일 것이다. 당이 정권을 적극 방해해주지 않습니다. 대통령님. 중진들은 몸살이가 급급합니다. 당을 장악해야 됩니다. 대통령님. 윤 대통령은 당에 아무런 연고도 없다. 그래서 자기 사람을 심어 장악해야 한다는 강박관념이 있을 수 있다. 하지만 거꾸로 생각해야 한다. 당의 뿌리 깊은 계파, 생사를 같이 온 가신들이 없기 때문에 누구나 친윤이 되는데 장벽이 없다. 과거 이명박 정권에 했던 을 압박했던 친박 같은 존재가 없다는 겁니다. 만에 하나 대통령이 공천에 검찰 출신 등 친분 인사들을 심으려 하면 공천 파동은 뻔하다. 그리고 총선은 필패다 하는 겁니다. 자, 이기용 기자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유혹에 빠지지 말라. 세 가지 유혹에 빠지지 말라. 첫째, 강하게 불의의 세력에 몰아붙이는 거 하다가 용도 삼으니까 적당히 타협하는 거. 지금까지 다 그래왔다. 두 번째, 왜 적폐청산 안 하냐? 문재인 적폐청산. 울산시장, 딸 부부 태국 이사 이런 거 빨리 해라. 적폐청산하라. 세 번째, 당을 장악한다시고 자기가 치러하는 부하, 졸개들, 검사들 공천하기 위해서 당을 장악하는 생각하지 마라. 라고 이기용 기자가 충고하고 있습니다. 동아일보 기자 중에는 뭐 이기용 기자하고 한두 명이 그래도 제법 읽을 만한 그 칼럼을 쓰고 있습니다. 이기용 기자에게 박수를 보냅니다. 한 가지 이기용 기자에도 부탁한다면 4.15 총선 부정사건에 대해서도 칼럼을 좀 써줬으면 하는 것이 선배로서 부탁입니다. 네. 자, 저는 독립 언론인입니다. 제가 옳다고 생각하는 바를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국민연금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오래전부터 주장한 부분입니다. 독점을 깨야 한다. 그리고 지금 현재 국민연금은 재보험의 성격을 띄어야 된다. 라는 주장을 여러 차례 했습니다. 이제 국민연금을 15%까지 띄어간다면 지금 가뜩이나 세금도 높은데 국민들은 세금에 허덕이는 거죠. 연금 수익률은 낮아. 그러니까 연금 지급 수기도 뭐 점점 늦죠. 근데 그 돈을 가지고 국가가 어떤 기업을 통제하는 데 사용하겠대. 공산주의지 뭐. 이거 공산주의. 그 공산주의예요, 여러분. 절대로 막아야 됩니다. 오늘 10시, 오전에 10시에는 연금 사회주의 적극 저지해야 된다는 특별 기획을 꼭 시청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저에게도 후원을 좀 부탁드립니다.
항상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기에 이상록 기자에게 후원한 것이 국가를 위해서 도움이 됐다. 그리고 자식들에게 자랑스럽다라고 느낄 수 있도록 방송을 해드리겠다는 약속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저는 배반하지 않겠습니다. 예, 해외에서 후원해 주실 분은 페이팔 계좌를, 그리고 국내에서 후원해 주실 분은 기업은행 계좌를 이용해 주셔서 저를 후원해 줄 수 있습니다. 그래야 제가 소신을 가지고 올바르다고 생각하는 부분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물론 이상로의 견해가 100% 옳다라는 건방진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다. 상호 광고하겠습니다. 잠도깨 숙면 매트를 사용하고 나서부터 저는 심한 어깨와 허리 통증에서 벗어났다고 그랬습니다. 잠도깨 숙면 매트에서 몸속에 있는 정전기를 쫙 빼주는 어싱 패드를 만들었습니다. 어싱 패드를 제 침대 위에, 잠도깨 숙면 매트 위에 까는 모습을 여러분께 보여드립니다. 잠도깨 사장께서 저희 집에 오셔서 기존의 잠도깨 매트 위에 어싱 패드를 더 깔아주셨습니다. 그리고 어싱 플러그를 콘센트에 꼽았습니다. 어싱 패드는 전기가 필요한 제품이 아닙니다. 저도 이번에 알았습니다만 가정집의 콘센트는 이미 땅과 접지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저는 지금 전압 측정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제 몸에 정전기가 얼마나 있는지 측정해 봅니다. 제 몸에는 지금 0.076, 0.99 이런 정도의 전압이 있습니다. 자, 어싱 패드에 제 몸을 대봅니다. 그랬더니 0.006 볼트로 뚝 떨어졌습니다. 예, 지구의 전압은 제로입니다. 없어요. 그래서 이 어싱 패드에 맨 살이 닿는 순간 제 몸에 있는 정전기가 모두 지구로 쫙 땅으로 빨려 들어가는 것을 보여드리는 영상입니다. 제가 이거 사용한 지 한 3주가 조금 넘는데요. 확실하게 효과가 있어요. 무슨 효과가 있냐면 잠을 쉽게 듭니다. 저는 아침에 새벽 3시에서 4시 사이 일어나야 되는데 그래도 일찍 자야 될 거 아니에요. 일찍 잠이 들면 여러분 잠이 잘 안 옵니다. 그런데 어싱 패드에 자면 쉽게 잠이 든다라고 하는 것을 아주 제가 확실하게 느끼고 있습니다. 그건 제 경험입니다. 제 경험만을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잠도깨 숙면 매트에서 크리스마스와 연말연시를마다 선물 세트를 준비했다고 합니다. 잠도깨비는 원래 화장품 원료를 공급하던 회사였습니다. 그래서 비누 세트도 만들었고 안대도 만들었고 어싱 패드, 조금 전에 보여드린 어싱 패드도 만들었고 그리고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잠도깨 숙면 세트도 만들어 왔습니다. 크리스마스와 연말연시에 선물이 고민되시는 분은 지금 이 전화번호로 전화를 하시면 상담을 받으실 수 있다고 합니다. 댓글이 들어와 있는지를 여러분께 보여드립니다. 행정명령을 불복하는 경찰 간부는 옷을 벗기고 연금을 박탈해야 합니다. 이임재 경찰 특수본도 그나물의 그 밥입니다. 경찰 하나회를 뿌리 뽑아야 한다는 겁니다. 예, 이게 문제예요. 순혈통주의라고 그럽니다. 순혈통주의. 제가 여기서 조금 우리 MBC에 관계되는 적절한 비유가 될지 모릅니다만 순혈주의. MBC가 이렇게 된, 오늘날처럼 이렇게 된 원인 중에는 순혈주의도 있습니다. MBC 출신이고 저 공채 출신입니다. MBC에서는 공채 출신이 아니면 끼워주질 않는 겁니다. 공채 서열이 쫙 있어요. 외부 사람이 능력 있는 사람이 들어와서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여지가 없어요. 그 순혈주의 때문에. 그 순혈주의를 지금 좌지우지하는 게 노동조합입니다. 그러니까 공채 출신이 아닌 사람이 MBC에 입사를 했어요. 그러면 자기가 살아남는 방법은 노동조합에 들어가서 더욱더 열심히 노조활동을 하는 겁니다. 대표적인 게 손석희입니다. 여러분 이제 이해하셨습니까? 특히 우리 기자 직종은 특히 심합니다. 경찰대학 저는 문제 있다고 봅니다.
지금 우리나라 군에는 뭐 육군사관학교도 있고 삼사관학교도 있고 ROTC도 있고 여러 가지 간부가 될 수 있는 리스루트가 있잖아요. 저는 경찰대학 폐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MBC에서도 기수를 믿고 윗사람 높은 사람 얘기를 안 들어요. 왜? 높은 사람은 기수도 아니거나 아니면 얼마 있으면 갈 사람이야. 우리에게 중요한 거는 기수. 무슨 얘기야? 난 순혈통을 이어받은 사람인데. 그러니까 명령을 내려도 안 되는 겁니다. 무기를 소지한 사람이 명령을 안 들으면 사용해야 됩니다. 무기를 갖고 있는 국가 공무원이 명령에 따르지 않으면 저는 사용시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전시엔 사용입니다. 지금은 사용은 아니니까 반드시 감옥은 보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제 주장입니다. 방송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아침부터 사형 뭐 이런 얘기 나와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그리고 노종이 선거관리위원장에 대한 수사는 원점으로 돌려서 다시 수사해야 합니다. 말도 안 되는 거를 수사라고 하고 있는 경찰 한심하기 이를 데 없습니다. 예, 오늘 아침 오전 10시에 연금사회주의를 적극 막아라 특별기획 많은 시청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